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갑자기 소변을 못 봐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배는 터질 것 같은데 진짜 나올 것 같은데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변을 하루라도 안 보고 살 수 있다.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응급실로 가셨다가 강제로 넬라톤이라는 고무호수로 소변을 빼고 고생하시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외래를 보다 보면 종종 전날 밤에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에서 강제로 빼내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배는 점점 불어오는데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소변 못 보고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스러우셨을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철에 술을 많이 드시거나 감기약을 드시거나 그런 경우에 확 이제 소변을 못 보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전립선이 안 좋은 분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남자들에 많이 생기거든요. 남자들에 많이 생긴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해부학적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와 달리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평소에 안 좋은 분들이 그런 추위나 음주, 특정 약물에 의해서 노출이 됐을 때 확 부어버려서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예요. 이게 바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해서 방광의 감각과 운동성이 마비돼서 소변을 밀어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방광의 크기를 보통 한 400cc로 보는데요. 이런 경우 1000cc 이상도 나옵니다. 그랬으면 보통 사람들은 너무 불편해서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아요. 즉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소변을 잘 배출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많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광에서 밀어내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셔서 넬라톤이라는 고무관을 방광까지 밀어 넣어서 소변을 강제로 제거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턴 때 응급실에서 환자 한 분을 소변줄로 소변을 뺀 적이 있는데 그때 한 2000cc 정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소변을 뺐으면 잘 볼 것 같은데 잘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결국에는 저희 병원 같은 비뇨기과 외래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응급실에 비뇨기과 의사가 있었다면 아마 소변줄을 넣고 집에 가자고 했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빼는 거 말고 소변줄을 넣어서 2주 정도 껴놓고 있어야 방광이 쉬면서 소변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원인 파악은 둘째치고 우선 방광이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선으로 치면 풍선이 늘어나서 탄력을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소변줄을 넣는다는 거는 소변줄이 넣어 있는 상태에서는 방광이 쭈그러들기 때문에 방광이 쉬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 그 시간을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한 2주 정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소변을 못 본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소변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변줄을 넣었다 치고 2주 있다가 소변줄을 빼면 좋아질 것이냐, 즉 소변을 볼 것이냐, 이거는 좀 더 다른 문제거든요. 어떤 분들은 평생 소변줄을 끼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신경이 다친 분들, 어디 낙상을 하거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허리 이하의 신경을 다치신 분들은 대부분 소변줄을 끼고 평생을 지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 신경을 다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면 소변줄 제거 후에 소변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가능한 원인들은 무엇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이 안 좋을 때다. 즉 초음파로 전립선 크기를 재고 소변 나오는 속도도 보고 방광에 소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확인하면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 파악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전립선이 안 좋은 상태, 즉 비대증이 심한 경우에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는 전립선이 큰 분들에 의해서 그런 급성 요폐가 왔을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을 수술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즉 그런 분들이 이런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부분 재발을 하거든요. 방광 출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출구를 막고 있는 전립선을 제거하면 통로가 열리고 소변을 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면 겁나시죠? 근데 요즘에는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좋아져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말고 간단한 시술 등을 통해서도 커진 전립선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이 소변을 강제적으로 한번 뺀다 그러면 그 후엔 잘 볼 것 같아요. 소변줄을 낍시다. 소변줄을 넣고 한 열흘이나 2주 정도 있읍시다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저도 의사로서 권하는 마음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밤에 돼서 또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약을 먹으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90% 이상은 대부분 소변줄을 넣지 않으면 그날 또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응급실 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소변줄을 끼고 안전하게 열흘 정도, 2주 정도 시간을 갖고 보면서 늘어난 방광이 좀 줄어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자 남자도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자분을 뵈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은 전립선이 의외로 작으면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염증이라든지 그런 다른 문제를 찾아서 치료를 한다 그러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 나이가 많으신 분들, 한 80세 이상 기력이 떨어진 분들 중에서 소변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소변줄을 껴놓고 컨디션을 좀 빌드업하면 잘 보는 경우도 많지만 남자처럼 수술의 옵션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해줄 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변줄을 달고 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한 거 의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소변줄을 넣는 것을 권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안 넣고 버티다 보면 방광에 소변에 차면서 역으로 신장까지 올라가면서 신장 수치가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전하게 소변줄을 넣고 방광을 비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심장 기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시술이나 올바른 치료를 잘 받으면 소변줄 제거하고 소변을 잘 보십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내가 평소에 전립선이 안 좋다고 해도 딱히 통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전립선 초음파를 했다. 병원을 가서 초음파를 했더니 전립선이 매우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특정 상황,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과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기약을 많이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에 응급실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50세 이상 남자분들 중에 소변이 불편하신 분들은 방치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비뇨기과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뇨기과 전립선 검사를 한다 그러면 요즘엔 피검사랑 초음파를 하는데요. 가장 최근 기사를 보면 남성 전립선암이 많이 늘어났다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남성 전립선암은 간단하게 피검사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초음파만 해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립선 건강 소변 문제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질환만 본다, 그래서 깊다, 지안비뇨의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